2025년 3월 1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우수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아무래도 그죠? 미국발 미국 경제 침체가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시장 다우지수라든지 S&P라든지 많이 떨어졌죠. S&P 같은 경우에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7%나 떨어지는 155.64포인트 2.7%나 떨어지는 그죠?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그다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7.90포인트 4%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 충격이 많이 컸습니다. 오늘.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봅니다. 제가 시장이 정말 이거 위기가 왔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장 이전에라도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아마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제가 오전에 또는 낮에 이렇게 정보 전달이 제한테서 안 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이 조마조마하시나 봐요 다들. 그죠? 물론 그렇죠. 자기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소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연히 그럴 시점이다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그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코스피 시장이 2% 넘게 떨어져서 시작을 했죠. 거의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잘 감아 올렸어요. 2.5%까지 떨어졌다가 밑꼬리를 만들고요. 물론 윗꼬리도 만들기는 했는데 끄집어 올렸죠. 그래서 잘 끌어져 올라왔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이 끄집어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는 하락을 상승과 물론 모든 지수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달려가기보다는 한 번씩 쉬어가야 더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할 때도 물론 이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정상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씩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씩 쉬어가야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어떤 미국에서 폭락장, 중국에서 폭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초심을 지키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물론 주가는 1.28% 32.79포인트가 떨어졌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양봉으로 긴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밤에 그죠? 오늘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제법 있으신가 봐요. 자, 그러나 결국은 시장은 우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된 표현으로 쫄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을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지켜야 되고 또 수익을 내어서 경제적인 어떤 이점을 얻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은 종목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인드를 제가 좀 잡아 드리려고 방송을 켰어요. 자, 우리가 그래요. 시장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차피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트럼프가 직접 발표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긴 미칩니다. 예, 미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면역력이 생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아러 나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숙달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계속 그물을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 그렇게 해서 100번, 뭐 200번 이렇게 던지다 보면 숙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면역력이 키워지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뭐 관세 위기라는 말이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3개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기간까지 관세에 대한 뉴스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쏟아져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나 우리 시장을 한번 볼까요? 예, 올해 뭐 1월 달부터 한번 보면, 자,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뭐 1월 1일보다는 그죠? 훨씬 더 2300대 기록하다가 지금은 뭐 2000 얼마입니까? 2600 거의 2700대 육박하다가 다시 2537호로 떨어졌어요.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자,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요, 예, 지지선 자리예요. 딱 지지선 자리까지 헤딩을 했죠. 예, 헤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오늘 하락이 이제 향후에는 더욱더 물론 뭐 일부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일부는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오늘 하락이 전체적인 상승을 깨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큰 시장인데, 대한민국 큰 시장인데 코스피 차트가 뭐 그렇게 나쁜 차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응축시키는 그런 차트인데요. 조금 더 다음에는 2700대 또 돌파하고,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올해는 예상하는 것은 뭐 2900이 아니고 거의 30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예, 이제 코스피가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을 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지선에 이렇게 잘 지지를 했어요. 예, 잘 지지를 했고 무너지지 않고 조금 더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좀 크게 보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뭐 그냥 철학자 같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죠. 오늘 하루 뭐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부안해동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크게 보고,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제 겁먹을 필요 없어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뭐 반협박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免疫力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겼을 겁니다. 트럼프 100 시즌에도요, 1.0 시즌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이제 투자 활동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트럼프 1.0 시대 때도 이 관세를 가지고요 많이 휘둘렀습니다. 예, 그때도 우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2.0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오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제히 이렇게 시장이 무너졌는데, 제가 두어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환율은 미국의 경제 성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거품이 많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에 이제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달러를 팔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달러를 보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달러는 매도를 하시는 걸 권유드릴게요. 그리고 한두 달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기업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뭐 환율만 봐도 알 수 있고, 미국은 조정장이 이제는 와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보유를 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 주식을 기존에 들어갔던 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다. 미국 시장에 들어갔던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졌죠. 월 배당 ETF 요것들 뭐 평생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꼽힌다. 얼마를 넣으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ETF도 오르고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선동되어 가지고 속칭 표현 낚이지 마세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유튜브라든지 언론에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의적으로는 아닙니다. 고의적으로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의도되지 않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월 배당 ETF, 뭐 고배당을 준다 해가지고 절대적으로요, 리스크가 없는 상품은 없어요, 여러분. 리스크가 없는 상품은 없다. 채권은 많이 적지만 주식은 또 리스크가 많이 크고 선물이나 옵션도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 리스크를 안고 우리는 리스크가 많다는 것은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죠. 고수익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 믿고 무조건 나온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권해드립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월 배당 ETF 꼬박꼬박 나온다면서 이리 뭐 유튜브를 찍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상 그 수익 구조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뭐 좋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고요. 물론 최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보다는 더 성장을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월 배당 ETF 요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 시장에 투자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바닥이 왔잖아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다 죽는다 하면서 다 던졌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2020년 3월 24일이었습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이 다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큰 겁니다.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금도 하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도 맞아요. 항상 위기가 끝나는 점에요, 이제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뭐 책을 봐서라도 또는 뭐 많은 글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위기는 기회라고. 근데 막상 위기가 오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게 또 여러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좀 묵직하게 뚝심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투자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지선입니다. 오히려 내일 하루 정도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좀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떨어질 거 오늘 떨어진 겁니다. 뭐 3일 동안 떨어질 거 하루 만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보니까 나름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자, 그리고 오늘같이 경기 침체가 뭐 온다는 그런 이 정보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래 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맞지? 이런 식으로.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우리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죠. 그 사람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2015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저도 똑같은 말 한번 해볼까요? 2038년에 말이죠. 한국에 2038년이 아니고 미래에 30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는 그럼 언제 몇 월 달에 올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든지. 미래에는 올 것이다. 예, 미래에는요, 제가 예언할게요. 미래에는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요, 달나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어느 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 우주 여행을 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결국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 예. 아니 뭐 그런 얘기 누가 드론 택시 당연히 올 거고요. 경기 침체 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 부흥을 맞이할 겁니다. 장기 경기 침체가 왔다가
다시금 경기가 성장을 하는,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시점이 다시 올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당연한, 뻔한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말이 맞지 않은 사람, 아니면 언제쯤인지,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이내로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래야 우리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얘기하는 사람 정말 싫습니다. 미래에는 항상 세계 경제는요, 경기 침체와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절이 항상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그런 것 따위는 제발 믿고, 우와, 이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많이 늙을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 뻔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뻔한 거라고요, 당연히. 예? 또 이야기 해볼까요? 미래에는 일시적으로 금값이 조금 더 상승하다가 미래에는 금값이 폭락할 겁니다, 여러분. 은도 마찬가지 상승하다가 폭락할 겁니다. 석유는 지금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맹종하지 마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는 오늘 지지선을 잘 지지를 했고요.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아직 지지선이 버티고 있는 그런 자리니까 조금 차라리 지금 떨어졌을 때 한 1, 2포인트 정도는 1, 2% 정도는 더 떨어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 힘이 셉니다. 힘이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좀 뚝심을 가지고 믿고, 시장을 믿고 여러분들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 그 종목을 믿고요, 기다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1.28%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이 잘 돼 있으니까, 그죠?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아직 지지선까지도 안 떨어졌죠. 그 위에 1차 지지선이라면 여기겠죠, 그죠? 거의 코스피랑 비슷하죠. 이평선 잘 모아가고 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상승할 때 히히히닥거리고 떨어지면 울먹울먹거리고, 이제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더 크게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조정은 왔어요. 그죠? 여기도 조정이 왔고, 여기도 조정이 왔고, 여기도 조정이 왔어요. 그죠? 물론 더 세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점을 올리죠. 요렇게. 저점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조정은 있다. 그리고 조정이 있어야만 저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구역 위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겠죠. 그죠?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조정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거품이 많다고 제가 두어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도 이제 가치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 봐지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오면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아무래도 풀어야 되겠죠. 그죠? 달러를 풀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 무작정 달러를 이렇게 시중에 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위주는 달러를 물론 풀기는 풀죠. 풀기는 푸는데 바이든만큼 그렇게 많이 풀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안전한 경제 원칙, 즉 말하자면 안전한 경제 원칙이라는 것은 기업이, 그죠? 기업이 성장을 해서 그 나라 경제가 상승을 하는, 그죠? 그런 위주의 이렇게 경제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트럼프 시절에는 주가가 조금 삐그덕거리기도 합니다. 쉽게 안 간다는 거죠. 자, 그러나 미국 전체 경제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정적일 겁니다. 무작정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푸시하는 것은 나중에는 큰 미래에는요, 큰 위험을,
큰 미래가 아니고 미래에는 큰 위험을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를 초토화시키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미국인이라면 트럼프가 행하는 경제 정책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미국인이 아니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 한국이 경제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말이죠. 경제가 악화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또 미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크게 보고 멀게 보면 여러분들 차라리 미국이 경제가 좀 더 탄탄한 구조로 가는 게 우리나라에도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노심초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이제는 트럼프가 말이 앞으로도 계속 많겠죠, 그죠? 예, 말이 많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뭐 그 나라의 미국의 경제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하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하면 저리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 약소국의 서름이니까 그때그때마다 틈새 시장을 노려서 어떻게 나라 전체 경제가 푸시가 잘 갈 수 있도록 뭐 아직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원전 수주 상황도 있고 방산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또 나라를 이끌어 가야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는 뭐 대통령이 지금은 뭐 아직 완전히 복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복귀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경제와 또는 국가 전체 경제에 좀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아직 판단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직 안 났으니까요. 어쨌든 나라 경제가 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든 대통령이 돌아오든 어쨌든 나라 경제가 빨리 푸시를 해서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침체가 온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정권 초에 과도기 시즌이 있을 것이다. 과도기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을, 그죠, 다지는 그런 기간이죠.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경제를 이제 어떻게 상승시키기 위해서 푸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려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올 겁니다. 예, 그 수단이 뭐 석유화학이 될지 에너지 원전이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뭐 그런 쪽에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어쨌든 과도기라는 표현을 트랜시전이라고 하죠. 예, 그 시전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과도기로 끝나지는 않겠죠, 그죠? 어쨌든 그 말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라고 이렇게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금융가에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았죠. 자, 근데 크게 어떤 그런 경제적인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경기 침체는 감수해야 되고 또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쉬고 싶은 시간, 내가 놀고 싶은 시간, 내가 즐기고 싶은 시간을 잠시 접어두고, 그죠?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포기되어지는 시간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시즌을 위해서 지금 조금 아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의 침체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은 거의 지지선까지 내려왔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 24일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주가들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항상 꽃이 필 수도 없고요. 항상 꽃이 져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필 때는 피고 질 때는 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잠시 꽃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 곧
피겠죠. 꽃이 진다는 것은 곧 어떻게 꽃이 핀다는 것을 반증하죠. 그죠? 쓸데없는 예를 들면 그런 예는 들지 않을게요. 어쨌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일으키지 마시고요. 한번 기다려주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심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오늘은 특별한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1.28%가 오늘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요, 1400원대에서 지금 이제 뭐가 됩니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말이죠. 환율이. 자, 이 환율이 조금 더 박스권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1400원대는 상반기에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1400대는 무너지지 않을까, 상반기 6월 이내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빨리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이 되겠죠. 그죠? 환율이 지금 현재 너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좋은 모습은 미국이 달러를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달러를 풀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양이 많아지니까 환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럼 환율이 떨어져서 좋고, 우리는 많이 수출을 한다든지 어떤 미국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좋아진다든지 다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국의 금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트럼프도 결국은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지만, 임기 전에 어쨌든 어떠한 시점이 오면 트럼프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정말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국의 금리 변동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1470-80까지 뚫었다가 지금은 1453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400대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1400대는 너무 높고요. 일단 1300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환율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옆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그 근래에는요, 미국의 어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미국은 미국 보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 외에도 엄청 캐나다 문제, 그리고 중국인 문제, 중국인이 전 세계에 간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아프리카는 거의 점령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들은 뉴스니까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이가 여러 보입니다. 아프리카는 거의 점령을 한 상태고,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등의 마약 문제도 있고요, 간첩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걸 척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그래서 어마어마한 중국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다 추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한 나라를 침략하는 간첩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쫓아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잡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상한 마트에 가가지고 무슨 기프트 카드입니까?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팔아먹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강제 이송당하고. 그럼 미국이 경제를 갖다가,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간첩들이 들어왔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좀 먹는다 하면은 당연히 추방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면 완전히 박수 환호성을 지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이 만약에 유통이 되었다, 화학성 마약이 문제가 되었죠. 당연히 추방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라도 그런 정책은 펼쳤어야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 중국인이 제공하는 마약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용납이 됩니까? 저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내릴 때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마약이든 어떤
뭐 다른 좋지 않는 뭐 그런 성분이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뭐 나쁜 놈 하겠죠. 그거는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좌판이 우판이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나라를 좀먹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은 절대로 우리가 봐줘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물건을 훔쳐갔다 강도 그리고 뭐 칼로 뭐 어떻게 뭐 행포를 부린다? 그럼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아, 강도 왔구나. 예,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 도둑놈 오셨어요? 예, 여기 현금이 있으니까 요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용인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왜 용인을 합니까?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가 지금 하는 정책을 내가 미국인이라면 나는 상당히 지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형태를 보면. 그러나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저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이죠. 그거는 좋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무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열악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건 기분이 또 나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에는 조금 관세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제가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가 어쨌든 침체기 겪고 이제는 상방 경직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방 경직은 결국은 경직이 위쪽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경직이라는 것은 아래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풀리니까 자, 다시금 환율은 떨어져서 1,400원대가 상반기 6월 안에는 6월 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반은 기대, 반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신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떠돌자 말자 일제히 석유 가격이에요. 석유가 뭐 가격이 뭐 이건 두바이유인데요. 두바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배럴당 84달러 정도 됐던 게 71달러네요. 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두바이유뿐만 아니라 뉴욕 선물 WTI 뉴욕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략 79달러에서 66달러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경기 침체의 문제죠. 그래서 경기가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어야 석유 사용량이 많을 건데 경기가 침체된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결국은 일제히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기회를 줄란가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제가 원유 선물 그죠? ETF였습니다. 그리고 ETN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얼마나 주구장창 여러분들한테 외쳤습니까? 이제 이유가 없다. 그냥 무조건 다 사세요. 다 사세요. 제가 그렇게 고함을 쳤었더랬죠. 그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계 경제는 결국은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밀물만 있으면은 다 침수될 거 아닙니까? 썩물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많이 빠졌다. 그런데 나라가, 전 세계가 우리 이제, 코로나가 왔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포기하자 하면서 다 집어 던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결국은 경제는 살아나거든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기회였다.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온다? 자,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석유 가격이. 그러면요, 저한테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장롱에 있는 현금. 그죠? 예전에 어머님들이 장롱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붙박이장에 숨겨놓은, 그리고 숨겨둔 비상금까지 다 틀어서라도, 선물, 원유 관련한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뭐 ETF가 있으니까, 그죠? 사셔가지고 그냥 덮으세요. 경제가 살아나기만 기다리시면, 어느 순간 계좌를 열어보면, 뭐 몇 배가 뭡니까? 몇십 배 정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까먹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도 있죠. 이 원유 선물 ETF나 ETN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있고 일부만 내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어쨌든 이거는 두 분 다시 안 올 기회일 정도로 좋았어요. 물론 뭐 석유값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석유값이 다시금 뭐 여기서 보이는 그죠? 뉴욕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 2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마구잡이로 그냥 끌어모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한 번에 그런 기회는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기회는 놓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뉴욕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선에 딱 왔어요. 그죠? 지지선에 딱 왔고요. 지금이 그래서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무너지면 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두바이유도요. 자, 지지선까지 딱 왔어요. 딱 걸려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될지 아니면은 다시금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미국발 정보가 올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부안해동 하지 마시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하락을 하다가, 그죠? 하락을 하다가 지지선에 딱 걸리면서 고정이 돼가 있어요. 그죠? 이 지지선은 고정이 돼가 있죠?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자, 지지선은 고정이 돼 있어요. 지지선은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자,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코스피가 말아 올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당연히 말아 올렸겠죠. 그죠? 예, 한번 볼까요? 차트를 이렇게 말아 올리는 장면. 아쉬운 거는 오늘 종가가, 그죠? 5일선 위로 올랐다가 그렇게 마감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5일선 헤딩하고 나서 다시금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그죠? 조금 흘러내렸는데, 내일은 5일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걱정을 한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5일선 위로 마감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장 중간에도 제가 뭐 카톡을 보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 아쉽네요. 내일은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지지선이 거의 다 왔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해는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박스권이죠. 예, 박스권 안에 있는데, 예, 박스권을 조금 세게, 예,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위로 이탈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가, 예, 뭐 200일선까지 뭐 보면은 그렇지만, 왜 이래 안 되지? 예. 자, 200일선을 제외하면 이평선이 지금 다 모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충분히 요렇게 이평선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여나 뭐 삼성전자를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내일쯤이나 모레쯤에 매수하면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뭐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다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드리는 차원이니까 참고하셔서 뭐 내일이나 모레쯤, 뭐 오늘 매수를 하셨어도 됐고요. 근데 그 5일선 위로 마감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그렇습니다. 내일 잘 보시고요. 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 내렸다가 쭉 올라간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종목도 보실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오늘로서 드디어 우리에게 또 뭐 삼성전자가 오늘 1포인트 떨어졌는데 0.19% 100원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공격은 아닌데 트럼프발 악재가 미국에서 건너올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곧 영향력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트럼프가 무슨 말 했다고 해서 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겁먹지 마시고, 예,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예,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소신껏 그냥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반영이 코스피에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르다가 또 내리면 또 뭐 조정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래도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트럼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심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위기는 아까 기회라면서요. 그러면 위기가 왔으면은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뭐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았는데 회복이 좀 잘 안 되네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90이다 보니까 예,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회복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곧 봄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이제는 좀 한 번쯤은, 물론 뭐 미세먼지가 있기는 하니까 그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가지고 한 번씩은 바람 쐬러 좀 나가시고 힐링도 좀 하시고, 그죠? 예. 무작정 뭐 앉아가지고 술 먹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한 번씩 야외에 나가서
이 맑은 기운도 좀 공기도 세고요. 그리고 산이나 또 들보다는 바다 뭐 이런 데 가서 힐링도 좀 하시고요.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 올 봄 이제 뭐 원래 한 해가 시작되는 게 봄이라지 않습니까? 이제는 올 한 해가 진짜 시작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더욱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 투자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절대적으로 하락장의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반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제가 좀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하내동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바닥 짚고 상승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요.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